한 조각 케이크 레슨. 네, 저번 시간에 단면의 힘 응력도 하고 전단 응력도를 했는데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순보에 스팬이 5m예요.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되는데 오메가 이꼴 4kN/m 이렇게 작용할 때 저번 시간에 하중과 전단력과 모멘트의 관계를 다 설명을 드렸죠. 오메가는 dx의 전단력을 미분하면 dx의 제곱이죠. 모멘트를 2번 미분하면 하중이 되고 전단력을 1번 미분하면 하중이 되고 모멘트를 1번 미분하면 전단력이 된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부재에 하중이 작용이 되면 전단력과 휘임 모멘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이러한 단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이러한 보의 단면을 일단 줍니다. 단면. 이 단면이 폭이 12cm고요. 12cm. 높이가 20cm네요. 이거 10cm, 10cm라고 칩시다. 그래서 보의 중앙의 단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 문제를 가장 큰 단면이라고 볼까요? 네. 여기에 가장 바깥쪽 이쪽 단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휘목력을 구하시오. 이거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전단력이 어찌 됩니까? 전단력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오메가가 4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단력 플러스 중앙에는 중앙부가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죠. 그건 8분의 오메가 4 곱하기 5의 제곱 그죠? 네, 그렇게 되면 12.5 kN 메다가 나옵니다. 네, 12.5 kN/m. 이거를 뉴턴 퍼 미리미리 제곱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2.5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미리미리 이렇게 바꿔집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기 위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게 외력의 가장 큰 휘 모멘트가 가장 큰 부분이 응력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앙의 단면 이 중앙 부분의 이 하부가 가장 큰 인장 응력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휘 응력 밴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I분의 M 곱하기 Y입니다. 이건 떨어진 거리죠. 떨어진 거리가 10cm네요. 10cm.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 그래서 여기서 I를 구해봅시다. I 12분의 B 곱하기 H의 3승이니까 이거는 12분의 B가 얼마죠? 네, 이게 B입니다. 12 곱하기 H가 여기서까지 높이 20의 3승 골 8 하나 둘 셋 cm의 4승이 나오네요. 그러면 80 곱하기 10의 6승 미리의 4승. 뭐 요걸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B는 맥스죠. I분의 8,000이 되고요. M은 얼마입니까? 모멘트는 아까 요거였죠? 요거 모멘트가
12.5 곱하기 10의 6승 오고요. 그 다음에 i가 8, 하나, 둘, 셋. 그래서 8 이렇게 해가지고 뭐 8 곱하기 80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y 떨어진 거리가 10이네요. 그죠? 10.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 나올까요? 10이니까 여기 10cm니까 미리미리로 바꾸면 100mm네. 100mm.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12.5 곱하기 10의 6승. 6승 빠지죠? 빠지니까 80이네. 그죠? 80. 12.5 곱하기 여기 100이네요. 100 나누기 80 하면은 15.62 뉴턴이 나네요. 뉴턴 퍼 미리미리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5.62 메가파스칼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힘응력도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그 전단 능력도도 한번 구해볼까요? 네, 전단 능력도 하나 더 있네요. 자, 이 부분에 이러한 조건일 때 최대 전단 능력도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전단 능력을 구하려면 우리 전단력부터 구해야 되죠. 이 부분에 전단력, 이게 최대 전단 능력이죠. 전단 능력은 이 끄트머리 단부에서 생기네요. 이 끄트머리에서 2분의 4 곱하기 5네요. 그죠? V는 두 번째 타우 맥스는 이게 저번에 I B분의 VQ 이게 그 보통 A분의 V 단위 면적도 K 곱하기 단위 면적당 받는 전단력의 어떤 개수값을 가지는데 최대 개수값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각각 정밀식은 이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최대 맥스로 할 때는 이게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A분의 V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전단력의 1.5배 그게 최대 전단력입니다. 그리고 전단력은 저번 시간에 보면 이렇게 단면이 있으면 전단 능력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볼록하게. 그렇죠. 이 최대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1.5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단력을 일단 먼저 구하죠. 전단력은 V는 아까 2분의 오메가 L 에서 이꼴 2분의 4 kN 그죠? 곱하기 5 10kN이네요. 전단력이 10kN. 네, 이렇게 나옵니다. 10kN은 10 하나 둘 셋 뉴턴이 되겠죠? 네, 뉴턴. 자, 그러면 Vmax 전단력의 타우맥스를 한번 맥스는 1.5배죠? 1.5배에 2분의 3 1.5입니다. 단위 면적이 얼마죠? 단위 면적이 A분의 최대 전단력 V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1.5 곱하기 단위 면적이 12mm로 하니까 120mm 분의 120 곱하기 200mm 분의 전단력이 얼마죠? 전단력이 하나, 둘, 셋, 넷, 100N이 이 미리미리 제곱이죠. 미리의 제곱 두 개 곱하면요. 곱하면 1.5 곱하기 1 하나, 둘, 셋, 넷 그죠? 나누기 칼로 120 곱하기 0.625 메가파스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I분의 V캔데 이게 최대 1.5배, V는 2분의 오메가 L, 이게 2분의 오메가 L입니다. 2분의 오메가 L
그러면 2분의 4고 20이니까 10kN이죠. 그러니까 전단력이 1만 뉴턴, 타우는 1.5배, 단위 면적이 어디입니까? 밑변이 120, 높이가 200이니까 120 곱하기 200mm의 뉴턴 구하면 0.625 메가파스칼, 이게 답입니다. 그럼 요 부분이 0.625 메가파스칼이 나온다. 이게 여러분들 예제 다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 할 시간은 기둥에 대해서, 기둥과 기초 부분이 주로 되는데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기둥. 기둥을 구하면 이게 충력제입니다. 충력제, 충력. 그러니까 기둥을 이렇게 봅시다. 어떤 건물이 있다 치면 다해가도록 이렇게 썼겠죠. 자, 이 친구를 기둥이라 부르는데요. 하중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등분파 하중을 누르게 되면 이 친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라면 할 때 했죠? 모멘트가 이렇게 뜨죠? 중립 쪽에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뭐 전단력이 뜨고 충력이 뜨겠죠. 전단력은 뭐 이렇게 뜨겠죠. 충력은 이렇게 뜨겠죠. 네. 그럼 이 기둥은 뭡니까? 전단력과 힘과 충력을 다 받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기둥을 하나 요소로 이렇게 떼낸다고 칩시다. 이 기둥을 뭐 기초까지 이렇게 떼냈다 칩시다. 이 친구는 충력 P, 충력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 치는 전단력 V, 그 다음에 돌리는 모멘트를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순수하게 충력을 받는 부재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기둥이란 친구는 힘, 충력, 이게 전단이죠.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걸 둘째 치더라도 힘과 충력, 전단력을 다 받는다. 전단력과 힘에 대해서는, 전단력과 힘은 뛸려야 뛸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전단력과 힘은 같이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단주, 그러니까 단주부터 한번 공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순수하게 충력만 받는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이건 기초죠. 순수하게 P만 받더라. 순수한 충력. 그럼 이게 기둥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단면, 이걸 A라 합시다.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시그마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다. 이게 가장 큰 추궁력이죠. 인장응력, 압축응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추궁력 선답니다. 추궁력. 인장 압축력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모멘트를 받아버리고, 모멘트. 전단력과 모멘트를 돌리는 힘이 이렇게 전단력에서 모멘트도 발생하죠. 이렇게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저 힘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힘을 유발하죠. 모멘트에 전단력과 힘을 유발하니까 우리가 시그마는 이 단면이 차 모멘트죠. I분의 M 곱하기 Y라는 힘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면 개수분의 M인데 Z분의 M, 이 힘을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받든 저쪽으로 받든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를 합해보면 이게 힘이죠. 그래서
수직 방향, 이게 수평 방향이 전단위이고요. 전단위에 따로 계산해야 되고요. 수직 이쪽 방향의 응력은, 잘 보세요. 이 방향 아래 위의 방향의 응력은 축응력하고 이 돌려가지고 받는 휘응력이 결합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단순 결합이 되면 시그마 이꼴 A분의 P, 그죠? 순수하게 꾹 누르는 힘. 그래서 꾹 누르는 힘과 이걸 분해를 시켜 봅시다. 이 친구를 똑같이 있는데 이거 돌려버리면, 이렇게 돌려버리죠. 그러면 이 친구는 압축을 받고 이 친구는 인장을 받죠. 그래서 이 압축을 받으면 플러스고요. Z분의 M. 그 다음에 인장받는 요 중립축 요쪽 부분은 마이너스를 받죠. 그래서 두 가지 힘을 같이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데는 뭐 Z분의 M 할 때도 있고요. 시그마는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M,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동이 더 전환적인. 자, 그래서 기둥의 충력과 모멘트를, 이렇게 모멘트를 받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힘이 나오더라. 자, 이거를 우리가 기초하고 같이 왜 이렇게 그랍을 했냐면 똑같습니다. 기초도 그 밑에 붙어 있죠. 이렇게 잘 보세요. 기초도 이렇게 밑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 친구도 그냥 기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멘트 충력을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기초 Q를 합시다. 기초에 발생하는 이러한 상부 응력에 대해서, 상부 하중에 대한 지반 발력입니다. 이 지반 발력의 그 개수값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식이 됩니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Z분의 M. 이 Z는 이번에는 이 친구의 단면이 참모멘트, 단면 개수값입니다. 자, 이 기둥의 시그마 값은 이 단면의 개수값, 단면이 참모멘트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 단면이 참모멘트. 그 다음에 이 단면이 참모멘트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분의 M Y 할 때 이 I 푸팅을 합시다. 이 I 푸팅과 이 I는 컬럼의 I죠. 이 I 푸팅은 이 단면, 이 네모난 단면입니다. 이렇게 이 네모난 단면, 기초의 단면에 단면이 참, 이 축의 단면이 참모멘트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해보면 이 기둥은 작고 기초는 크죠. 그래서 이 값은 실제로 이 친구가 크기 때문에 이 친구 값은 작아지죠. 네, 이 친구를 단순 비교해보면 이 응력 상태는 이게 더 크다. 왜냐하면 이 단면 개수 값이 기둥보다 기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면 개수를 가지고 Q를 구해서 이게 지반 발력과 크냐 작냐를 했을 때 치마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보면, 기초를 여기 바로 설명이 드립니다.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초라고 봅시다. 기초 옆 측면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이제 기둥에서 이제 누르는 힘 P와 이 모멘트가 있는데 전단력은 이렇게 흘러갔겠죠. 흘러갔으니까 충력과 모멘트, 이 방향의 누르는 힘에 대해서 이 방향의 측면의 힘보다는 이 방향의 누르는 힘, 그러니까 이 방향이 헷갈리겠네. 네, Y 방향. 이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모멘트 이러니까 이 친구를 계산해 보니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는 Q1, Q2. 이거는 Q1은 플러스를 계산한 거고요. Q2는 마이너스를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는 100kN, 100kN per 메다의 제곱이 나오고, 이 친구는 30kN per 메다의 제곱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위에서 하중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땅이 받을 수 있는 게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외력이 더 크죠? 이렇게 되면 100이죠. 100이 더 크죠? 땅이 받을 수 있는 거 8톤밖에 안 되는데 80kN 밖에 안 되는데 100kN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치마한다. 이렇게 평가할 때, 기초의 치마를 평가할 때 이 공식 그대로 씁니다. Q는 A분의 P 플러스 Z. 이 Z는 I분의 M,
IF분의 Y분의 IF인데요. 이 단면 계수나 단면 이차 모멘트는 기초 면적의 단면 이차 모멘트를 쓴다. 그래서 기둥을 할 때 기초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양이 똑같은데 응력 상태는 똑같지만 단면이 기초는 넓고 기둥은 작다. 네, 그래서 이 기초는 집안 반력에 대해서 그 허용 진열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초하고 기둥하고는 같이 물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핵반경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기초의 개념을 같이 들어갑니다. 자, 핵반경 요 기둥에 자 모멘트 생기는데 심하게 모멘트 생기면 어찌 될까요? 심하게 생기면 이 친구 잘 보세요. A분의 P는 이런 응력 이 기둥을 잘랐을 때 이 응력이 일정하다라고 추궁력에 대해서 A분의 P가 일정한데 이 모멘트에 의해서 Z분의 M에 의해 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 모멘트가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하고 플러스 하는데 이 친구하고 모멘트가 작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플러스 되겠죠.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두 개를 결합하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플러스 값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이 들려버린다는 뜻이죠. 네, 들려버린다. 그래서 인장 응력이 이 기둥에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장 응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콘크리트가 인장 응력으로 깨지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자, 인장 응력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철근을 얼마만큼 넣어라. 이 친구는 압축력이 발생하니까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넣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철근량을 계산할 때 인장이 발생하는지 압축이 발생하는지를 항상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핵반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면이 있는데요. 이 단면은 기둥을 위에서 본 겁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힘을 딱 P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린 겁니다. 꾹 누르면 압축력이 발생하겠죠. 순수하게 압축력을 받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압축만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단면의 정중앙에 이렇게 정중앙에 P라는 놈이 딱 꼽히면 이 친구는 이 기둥에 옆에다가 단면을 이렇게 순수하게 압축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이 친구가 빼딱하게 이렇게 편심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작용하면 어찌 됩니까? 편심을 작용하면 이 E라는 거리가 있죠? 이게 P1이랍시다. 여기에 P라는 놈이 전 단면의 중심에 작용하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서 E라는 편심을 가지고 힘이 작용이 되면 모멘트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죠. 모멘트는 어떤 힘입니까? P1 곱하기 편심 거리에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그 모멘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A분의 P죠. 시그마는 A분의 P가 이 단면에 일정한 응력 상태를 가지는데 이 친구가 모멘트를 가지면 I분의 MY 단면 계시분의 Z분의 M 이가 똑같은 공식입니다. 심하게 모멘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인장이 발생하더라.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딱 저스트하게 인장이 발생하는 이게 0이고 그 한계점이 어디냐를 왔다 갔다 해서 해보니 이러한 6분의 h 이가 6분의 h에서 이 친구가 딱 정확하게 0이 되더라. 그게 핵반경이에요. 그래서 이 핵반경을 네모난 그 단면에 그려다 보면 요런 단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다리꼴 안에 어떠한 점에 힘이 들어가더라도 이 기둥은 이 압축력만 받는다. 압축력. 근데 이 파란색을 벗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압축이고요. 이 파란색을 벗어나면 인장을 받더라. 그래서 그 한계치가 얼마냐를 구해보니까 이 단면이 총 h 이 높이가 b라고 했을 때 한계점, 그래서 e가 6분의 h에서도 한계점이 오고요. 또 이건 이 x라 치고요. 이 y는 6분의 이번에는 y쪽이죠. b. 이게 넘어가면 부재 단면에 인장이 걸리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핵반경이더라.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6분의 h니까 이 친구가 6분의 h, 이게 이 친구가 6분의 h고 이 친구도 6분의 h니까 두 개 더하면 어찌 됩니까? 요 높이는 3분의 h더라. 3분의 h에 왔다 갔다 하고 3분의 b 여기서까지는 3분의 b더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요 사다리꼴 내부 이 안에 축력이 존재하면 이 친구의 전체 단면적에 압축력이 걸리더라. 그래서 인장력을 고려할 필요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단면의 핵반경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기 그 기둥이니까 기초에도 쓰인댔죠. 그래서 만약 이게 기둥이고 만약 기초라면 기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를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나는 기초가 독립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기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땅이겠죠. 땅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초라고 하죠. 자, 기초 단면이 이게 뭐 B고 H입니다. 여기에 물론 어떤 기둥이나 건물이 있겠죠. 이 건물이 딱 칩니다. 건물이 여기. 그러면 축력과 P, 그 다음에 모멘트가 생기죠. 그래서 축력과 모멘트가 생기는데 이쪽 기초에 하중이 여기 오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왔다 칩시다. 이쪽으로. 이 하중이 편심 하중이라고 그러죠. 이게 편심 거리가 E죠. 이 단면이 이 H인데 6분의 H를 똑같이 그립니다. 이 하중에 편심이 이렇게 같다. 그러면 이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H까지는 이렇게 하중이 일정하게 압축력을 받아버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중이 6분의 H를 넘어간 요 어둠에 P가 눌러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초가 끄떡 들리는 겁니다. 압축 인장. 그럼 기초가 인장이 생긴단 말은 기초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기초가 들리면 어찌 될까요? 그 건물이 전도될 우려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초의 전도라 부릅니다. 전도가 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 인장력이 생기면 이 압축력이 바다 그 지반 반력, 그러니까 땅이 그 정도 단단하지 않으면 기초가 침하해서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이 단면 핵반경이다. 그래서 건물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실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옆에서 본 겁니다.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기 땅이죠. 건물을 이래 지을 때 이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이래 지었는데 여기에 코어 같은 걸 너무 무거운 것들을 여기에 배치를 하고 여기는 아주 가벼운 것들을 배치했어요. 이 기초에.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게 누르면 어찌 됩니까? 하중의 중심이 여기 P1, P2, 이게 P3랍시다. 이게 너무 크다는 얘기죠. P3가 이렇게 너무 커버리면 P1, P2에 비해서 이 기초를 한번 합력을, 우리 힘의 합력을 구하죠. 힘의 합력을 구하니까 이 기초 다시 그립니다. 힘의 합력 R의 작용점이 여기 떨어지더라. R. 근데 이 중심, 기초의 중심 여기 있고요. 핵반경은 3분의 H가 여기서까지입니다. 여기서까지. 이게 3분의 H랍시다. 요 사이를 벗어나더라. 그러면 요 땅에서, 이 땅이죠, 땅에서 집안 발리가 어찌 됩니까? 꾹 누르니까 이 친구는 버티는데 이 친구가 인발력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휙 들린다는 뜻입니다. 휙 인발력이 생기니까, 인발력 저항을 못하니까 이렇게 휙 들리가 기초가 이런 식으로 침하겠죠. 이렇게 이 기초는 이런 식으로 침하해서 위험하다. 그게 바로 단면의 핵방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건물의 무게를 오른쪽에 편향돼서 너무 배치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쪽에 무게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잘 현실적으로 안 되니 이 친구의 딱딱한 부분을 이 친구는 밑으로 파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기초를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중의 중심이 핵반경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바위를 박는 방법인데 그건 실무적으로 건축구조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둥의 핵방경까지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